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엄청난 원장님이 계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네. 원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여기 직장 어린이집인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대전청사 다솜어린이집 원장이고요. 이름은 이희수입니다. 네. 올해로 30년째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처음에 유아교육과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현장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청사 다솜어린이집은 청사 교직원의, 그러니까 청사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형태는 뭐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 뭐 가정, 직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청사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직장 어린이집이고 직장 어린이집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우리 청사 어린이집은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초임교사 때 어떤 슬럼프를 겪으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낼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임교사 때는 항상 다 어렵죠. 그리고 제가 대학 부속유치원에 있었기 때문에 부속유치원에서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속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장학 수업도 있었고 또 원장님들, 부모님들 장학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장학 수업을 이제 참관실에서 1학기, 2학기 두 번에 나누어서 3시간 제 수업을 공개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2학기 장학 때 제가 실외놀이를 아마 그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와 쥐 뭐 이런 거를 게임을 했는데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이 길이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뭘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냥 털고 할 수 없지. 다음에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나의 어떤 긍정성이 주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극복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아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지도해야 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 아이의 행동을 수용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지도를 해야 할지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혹시 안 된다고 지도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는 지금부터 제가 초임 때부터 10년을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사 위주의 어떤 수업들을 했고 아이들의 행동을 제재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반당 인원도 거의 30-40명 정도 이렇게 지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시대가 변했고 그리고 한 반당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냥 다 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되도록이면 다 수용해줘라. 그런데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무언가 뭐 괴롭힘을 하거나 뭔가 그 친구가 뭐 위해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제재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 수용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아이들과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더 선생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입교사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무시하나? 뭐 애들이 이런 느낌도 사실 받아요.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면 그런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나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선생님의 눈빛이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아이도 교사에게 온전하게 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교사도 더 훨씬 편하게 지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에 위해되는 부분이나 타인에게 뭔가 방해를 하는 행동
이거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랑 다르게 어린 영역이다 보니까 교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자율성 발달에 도움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 3세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교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를 딱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이게 아이들의 개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별 맞춤 교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먹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먹여줘야만 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 따라서 차츰차츰 먹여주다가 아 여기 선생님이 숟가락에다 놨으니까 이번에 네가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서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옷도 옷걸이에 못 걸죠 아이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방법을 알려주고 못 걸면 오늘은 선생님이 도와줄게 내일은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별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바꿔서 네. 아이들이 놀이하고 정리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0세부터 있어요. 아이들이 0세부터 만 5세까지 전 연령이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연령별로 좀 다르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냥 말로만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정리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정리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0세는 거의 선생님이 정리를 하죠. 근데 만 5세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이 여기에다 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같이 도와주면 만 5세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정돈도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입으로만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생님도 같이 함께 정리하면서 그 정리 속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아교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매 순간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도 0세 아이들이 와서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매 순간 유아교사로서의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이제 한 30년 정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다솜어린이집에 온 지 6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어린이집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원에 안 있고 여기로 이제 오게 됐죠. 근데 그 원에 아빠랑 아이가 찾아왔다는 거죠.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걔가 영재발굴단에 문화영재로 나왔더라고요. 김용건이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왔을 때 걔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었는데 대전에 오니까 피피코스에 가서 뭐 원장 선생님 뵙고 꼭 이 책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책을 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아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런 전해준 그런 책 이런 걸 보면 어렸을 때 다닌 곳에서도 아이가 그곳에서 행복했던 경험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원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뿌듯하고 또 뭐 공부를 잘해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친구는 하버드에 입학해서 지금 현재는 구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굉장히 뿌듯하죠. 네. 듣기만 해도 저도 뿌듯해지는데 네. 혹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참고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충고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장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랑 좀 달라요. 굉장히 어렵죠. 매 순간 좌절이 와요. 근데 처음에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뭐 초임교사 때 좌절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없이 많아요. 내가 든 그 한 가지 예 말고도 너무나 많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은 저 입구를 뛰어들어와서 막 울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원장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울었던 그런 초임교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뭔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선생님에게 더 보람과 희망이 되는 교사 생활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부속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가서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에 갔을 때 아이들을 현장학습을 자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에피소드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바깥에서 이제 신나게 현장학습을 가서 뛰어놀고 있는데 두 아이가 서로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 이마가 정말 여기가 갑자기 이만큼 훅이 생기는 거죠. 너무 아찔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교사가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하는가. 그런 대응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교사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순간 판단력이라고 하죠. 한 반을 나 혼자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날 때 수없이 교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쌓여서 경륜이 되면서 원장이 되었을 때 큰 원에서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뭔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수없이 빨리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교사를 만드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대학교 때 저는 유아교육과를 다니면 대부분 유아교육과 일만 하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공부하고 뭔가 그 안에서 과제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서 어떨 때 교수님이 저 만나기 힘들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힘이 되어서 제가 좋은 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학업에만 뭔가 이렇게 몰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적은 뭐 일반적으로 유지는 해야겠지만 그 외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는 거, 그리고 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 속에서 뭔가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책을 정말 안 읽더라고요.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 그런 필요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현장에서 좋은 교사가 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적을 뽑을 때도 기준선이 있어요. 몇 점 이상의 학생들을 뽑지만 제가 뭐 4점 넘고 막 4.0, 4.2 막 이렇게 되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그런 학생들보다 정말 중간 정도 하던 학생들이 훨씬 현장에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끝으로 대전보건대 유아교육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가 있기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그리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대전보건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보건대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교수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유아교육과가 나의 뿌리가 되어주고 나의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